네,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잘못된 신화를 살펴보고 또 해안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또 얘기를 좀 바꿔가지고요. 정의와 평화를 위한 팔레스타인 투쟁에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줄여서 긴급행동이라고 부를게요. 이 긴급행동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저희 지금 긴급행동은 229개의 한국 시민사회 단체가 들어와 계세요. 작년에 뭐 굉장히 아주 많네요. 네. 아주 바로는 아니었고 10월 7일 음. 이후에 한 2주 뒤 정도에 구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꾸준히 지금도 계속 가입을 하셔 가지고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네. 저희가 일단 요구 사항이 첫 번째가 가자지구 집단 학살 이스라엘 끝내라. 그리고 두 번째가 이스라엘이 집단 학살만 끝내면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여태까지 계속 우리가 70년 넘게 봐온 거고. 그래서 1967년 국제사회가 불법이라고 말하는 불법 군사점령 끝내라. 그리고 1948년에 팔레스타인 원주민 인종 청소를 했던 식민지배 끝내라. 이 음. 세 가지 음. 요구에 동의하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 있으니까 음.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한국 정부에 뭐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229개 단체라고 했는데 뭐 단체들이 다 뭐 큰 건 아니고요. 뭐 민주노총 같이 정말 수십만 조합원 있는 단위들도 있고, 그냥 두세 명으로 음. 구성된 동아리나 뭐 음. 진짜 소그룹들도 네네. 있으세요. 근데 네네. 저희가 그 그냥 모든 분들한테 한국 시민사회가 얼마나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지를 좀 음. 보여주자고. 음. 그래서 음. 저 명단도 한국어랑 영어로 이렇게 다 아, 봤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그냥 새를 좀 보여주고 싶어 가지고, 네. 아무리 만약에 실무에 기여할 수 없다고 좀 주저하셔도 예. 가입해 달라고 이렇게 아.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 긴급행동에서 하는 그 여러 가지 활동 중에 격주로 하는 집회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요거 네.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지금 한국은 법상으로 대사관 100 미터 이내에서는 집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음. 대사관 한 200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계속 지금 2 주에 한 번씩 격주로 토요일마다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뭐 언젠가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음. 장소는 그때 대사관 앞에 이렇게 좀 이동을 했었는데, 네. 대사관 근처로 네네. 막. 근데 지금은 딱 SK 서린 빌딩이라는 곳에 청계천 쪽에 고정을 해서 계속 음. 거기서 집회를 하고 있고요. 집회 때마다 한국에서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아니면은 뭐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런 거를 계속 발언을 뭐 처음에는 뭐 10명씩 하다가 집회 음. 시간 매주 음. 격주로 하는데 집회 시간 너무 길어지면 힘들어 네. 가지고 네. 지금 한 3-4명 정도가 발언을 음. 돌아가면서 하고 음. 있는데, 계속 발언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음. 항상 되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한국에서도 하고 있어 가지고 연대를 전하는 발언들을 네. 듣는 게 되게 재밌어요. 집회 나오십시오. 이거 언제까지 해야지 이렇게 끝나는 시간을 정해 놓은 게 있나요? 보통 1 시간 동안 집회하고 1 예. 시간 동안 명동 쪽이나 예. 아니면 인사동 쪽으로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한 번 할 때는 그렇게 하고 또 2 주간 간격으로 이렇게 하는 이 일을 계속 쭉 끌고 가나요? 언제까지? 그쵸. 그거를 집단 학살을 일단 멈출 때까지는 해야 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 가지고 네. 저희 실무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사실 되게 아. 힘들어하세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도 또 하는 게 있죠. 그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하는 거요. 네. 예.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못 하는 게 이게 전 세계 공통이 아니에요. 음. 그래서 이거를 항상 외국에서 누가 취재 오시면 항상 이걸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왜 대사관 앞에서 안 하는지, 못 하는지. 근데 혼자서 하는 거는 집회가 아니거든요. 2인 이상 모여야지 집회예요. 음. 그래서 혼자서는 그런 법적인 제약이 없기 때문에 대사관에 음. 바로 음. 대사관 문 코앞에서 네. 서서 대사관을 규탄할 수 있는 1인 시위를 음. 계속하고 있어요. 이건 매일 하는 거죠? 네. 음. 대사관이 업무를 보는 평일에 음. 매일 점심시간에 하고 네. 있고, 네. 저녁에만 시간 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휴일에 하고 싶다는 분들 계시면은 하고 계십니다. 예. 1인 시위 집회 말고 또 다른 활동을 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 1 년이나 활동을 해 가지고 사실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다 얘기해도 될까요? 예, 예. 다는 하세요. 다는 아니고 예. 저희가 중요하게 하고 있는 게 긴급행동에 소속된 정당이 4군데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노동당, 녹색당, 진보당, 정의당, 진보당 이렇게 4군데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나다 순으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 현수막을 걸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당 현수막이면 그 정당 현수막 뭐 게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만 지키면 어디든지 걸 수가 있거든요. 2주 동안 안전하게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뭐 한 번에 뭐 2, 30개씩 현수막을 이스라엘 규탄하는 그 메시지들 사실 팩트만 적어가지고 네. 아동을 뭐 얼마나 죽였고 뭐 이런 것들을 걸고 하다가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걸 세 차례 진행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대사관 앞에만 이제 고정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대사관 건물 딱 나오면 이제 1인 시위자가 하고 있고 그 맞은편에 이렇게 대사관 직원들이 나오자마자 이제 세로 2m 높이에 1.8m 높이에 현수막을 맨날 보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자리를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엄청 노려요. 이스라엘 대사관도 자기네가 한국에 무슨 대한기독당 뭐 이런 데 있거든요. 거기를 섭외해서 가끔씩 이렇게 현수막을 막 달아요. 그러면서 저희 현수막 옆에다가도 하마스를 뭐 파괴하란가? 뭐 그런 이상한 걸 막 그래요? 달거든요. 그래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뭐 이런 거를 막 달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저희가 계속 2주 동안 2주마다 집회 때마다 네네. 바꿔서 네네. 자리를 사수하고 있고 아, 그렇구나. 네. 예. 그래서 거기다가 뭐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봤을 때 열받을 만한 메시지를 열심히 적어서 계속 열심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정당의 도움으로 같이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말했듯이 그 대사관을 저희가 못 들어가게 해요. 뭐 화장실 정도는 뭐 가게 하는데 그냥 못 들어가게 해요. 그 진짜 황당한 일이죠. 경찰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사관이 경찰한테 정말 과잉 보호를 요청해서 경찰들이 거기 매일 서 있어요. 저녁에도 서 있어요. 우리 가지도 않는데. 그 바리케이트를 아예 쳐놔서 네, 네. 저희를 그 바리케이트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해요. 진짜 이상한 일인데 근데 그 건물에 그 대사관 건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18층짜리 높은 엄청 여러 네, 단위가 네. 회사가 입주해 있는 그 예. 건물인데 18층에 있는 건데 1층이 카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카페를 저희가 들어가면은 카페 들어가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화장실로 가면은 그 엘리베이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평상시에는 한국 경찰이 우리를 못 들어가게 하는데 그래서 카페에 이용자로 가면 들어갈 수 있어서 저희가 카페에 한번 이거 쿠피에라고 하거든요. 이거 팔레스타인에서 네. 팔레스타인을 상징하기도 하는 전통적인 그렇구나. 스카프인데 쿠피에를 다 같이 두르고 그 카페에서 책 읽기 모임을 했었어요. 독서 모임을. 그래서 팔레스타인 작가들이나 아니면 팔레스타인 연대하는 작가들 팔레스타인에 대한 책들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같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 사이에 한국 경찰들이 막 비상이 걸린 거예요. 왜요? 그 쿠피에를 두르는 한국인들이 읽고 커피를 마시면서 예. 책을 읽고 있다고. 진짜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안에 완전히 에워싸고 있었어요. 엄청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기고 황당했고 그래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저희가 그 대사관 건물 정문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 뭐 사람들이랑 앞으로도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앞으로 독서 모임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자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때문에 막 많은 네. 것이 취소돼가지고 아직 다음 기회를 그래요? 못 쓰였는데 네. 1월 달에 다시 해보고 싶고요. 네, 네. 그리고 뭐 팔레스타인 기자분들이 한국에 오셨을 때 한국에서 그 힌츠페터 상이라는 걸 받으셨어요. 그 무슨 상이요? 다시. 힌츠페터 예. 상이라고 5.18 재단이랑 예. 한국영상기자협회에서 같이 그 매년 시상식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가자지구 기자분들이 그 수상을 하셔가지고 한국에 오셨을 때 같이 뭐 토크도 하고 근데 그런 게 진짜 가자지구에서 오신 분들이어가지고 한국 사회에 되게 엄청 그냥 저희가 뭐 집회나 평소 행사에서 볼 수 없었던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셨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저희가 팔레스타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국에 팔레스타인 난민이 한 분 계세요.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팔레스타인 분이거든요. 근데 가자지구 분이고 네. 가자지구 사람들은 7, 80%가 다 난민이세요. 유엔이 준 난민증을 가진. 근데 그 난민증이 한국에 와서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난민 신청하고 기다리고 심사하고 그런 분이 계세요. 지금 심사 중이군요. 네.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살레 란티시라는 분인데 그분이랑 얘기하는 자리를 저희가 기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언론들의 책임을 묻는 그런 행사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뭐 블링컨 그런 사람 그런 전쟁 범죄에 책임 있는 사람들 왔을 때 항의하는 네. 시위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3차 가자지구 후원 모금함을 열었어요. 딱 지금 엊그제 열었는데 이미 2차에 걸쳐서 그 한국의 그 사단법인 아디라는 곳에서 원래도 팔레스타인에 그 돈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활동을 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가자지구에도 컨택이 다 있고 하셔가지고 가자지구의 그 여성 단체랑 그 사업을 같이 해서 그분들이 뭐 200유로 정도 상당의 그 패키지를 만들어서 가족분들한테 나눠주고 계세요. 그거를 네. 그게 막 행정적으로 막 진짜 많은 게 힘든 일이어가지고 아디에서 해주시는데 어쨌든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2번 하고 이제 3번 하는 거예요. 사실 더 많이 자주 하고 싶은데 이게 뭐 그런 행정 처리 때문에 그렇게 자주 할 수는 없어가지고 네. 2차가 이제 다 모든 게 그 완료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3차를 연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링크를 가능하시면 유튜브에도 달아주시면 좋겠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가 팔레스타인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게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화 상영도 많이 하고 싶거든요. 영화 상영도 몇 번 했는데 제가 원래는 그 향림교회에서 네. 또 같이 상영회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그 팔레스타인 기독교 마을 나사렛에서 팔레스타인 가족들이 크리스마스 앞두고 크리스마스에 그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뭐 전통적인 방식으로 청첩장을 막 동네 사람들 나눠주러 다니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재밌는 얘기들을 다룬 정말 전혀 슬프고 무겁지 않은 재밌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영화라서 저희가 번역을 해서 네. 상영하려고 준비를 다 했다가 지금 윤석열 때문에 그걸 미뤄졌는데 근데 그 교회 그래서 크리스마스 앞두고 있는 거라서 크리스마스 전에 상영하고 싶었는데 좀 아쉽게 그거는 못하게 됐지만 근데 여전히 그 크리스찬 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개봉을 안 한 거죠? 한국에는 개봉을 안 했어요. 그냥 뭐 아랍 영화제 통해서 한 번만 소개됐고 네. 와지브라는 영화인데 네. 그 영화를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거 말고도 작년 6월쯤에 알자지라에서 지금 가자지구 집단학살 상황에 대한 엄청 충격적인 다큐가 나왔었어요. 정말 그 영어 사용자라면 모두가 본 다큐였어요. 그래서 그걸 한국에서도 좀 보셨으면 해서 그것도 번역을 하고 알자지라한테 사용권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든지 여기 뭐 향림교회 차원에서도 상영회를 네. 이렇게 조직해 주시면 좋겠고 이거 보시는 분들도 조직하시면 제가 그 파일이랑 자막이랑 네. 다 제공해 드릴 수 있거든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저도 보고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TRT라는 뭐 터키 언론에서 네. 그 불법 유대인 정착민에 대해 거기 그 사회에 잠입해서 만든 다큐가 있어요. 그것도 진짜 재밌어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번역을 해서 이제 상영을 할 예정이고 네. 한국에서 많이 보실 수 있게 그 다큐 자체 유튜브에 있는 거에 저희가 한국어 자막을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좀 공지를 할 테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국내 쪽으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으로 온 나라가 다 시끄러워져 버렸는데요. 윤석열 탄핵 인용을 위한 긴급 행동이 어떤 활동을 하고 또 향후로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 긴급 행동에 229개 단체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다들 한마음으로 윤석열 탄핵을 바라고 있기 그래요?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긴급 행동 차원에서 뭘 기획한 건 아니지만 일단 긴급 행동 소속 단위들이 자체적으로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엄청 각고의 노력을 쏟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저희가 그 집회를 격주로 한다 그랬는데 토요일 집회가 이제 윤석열 규탄하는 집회랑 이렇게 겹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참가자분들 저희가 그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건 그 집단학살 멈추라고 그거는 계속 해야 돼서 집회 시간이 원래 저희가 평소에는 2시에 하는데 1시로 땡겨서 저희 집회를 좀 간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탄핵 집회, 규탄 집회에 같이 결합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저희 유인물도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네. 그 한국의 그런 군사주의랑 그 팔레스타인이 겪고 있는 그런 군사주의랑 얼마나 닿아 있는지 그런 거를 시민들한테 호소를 하고 있고 근데 한국 시민분들이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굉장히 팔레스타인 얘기를 이번 윤석열 그 계엄 내란 네. 그 범죄를 통해서 엄청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일단은 우리는 뭐 윤석열 주장에 의하면 2시간 동안 계엄.
그거를 겪었는데 그 2시간도 너무 공포스러웠는데 그 공포 속에서 지금 70년 넘게 살아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런 말씀들을 너무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특히 그 윤석열 이제 탄핵 소추안 가결된 뒤에는 더더욱 더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한국 정치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고 실제로 저희 단체에 막 후원금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네. 깜짝 놀라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윤석열 때문에 너무 화가 났던 게 저는 일단 팔레스타인 뉴스를 하루 종일 봐야 되는데 윤석열 때문에 다 못 봤어요. 지금 놓친 아,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것도 그래. 너무 화가 나고 네네. 그리고 저희 활동가들도 저희 활동보다 윤석열 예, 몰아내는데 힘을 더 쏟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예, 약간 예. 저희 활동력이 조금 줄어든 것도 약간 불만스러웠다가 이런 뭐 정말 사악한 인간이지만 이런 계기로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문제에도 정치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더 관심을 갖게 되시고 그런 순기능도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여러모로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동엽형님을 모시고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아니 그래서 광주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광주랑 팔레스타인을 시켰거든요. 이번에 그 비상계엄을 계기로. 근데 그 광주 광주시장 강기정 시장님이 이거 조금 전에 이스라엘 대사랑 만나서 앞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음, 그리고 막 대사는 무슨 뭐 한강 책을 뭐 받았다느니 어쩌느니 막 그러던데 어, 우리가 아는 광주 정신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심지어 과거도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또 일어나고 있는 자행되고 있는 전쟁 범죄거든요. 음, 그 우리는 막 옛날에 뭐 홀로코스트가 있을 때 독일인들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 그런데 독일인들은 몰랐대요. 그때 심지어 유대인들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대요. 바깥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런 잔인한 일이 있을 수 있냐?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광주 시장님도 아세요. 광주 시장님이 페이스북에 그런 얘기를 써서 가자지구에 대해서 되게 동조하는 얘기를 쓰시면서 그 힌츠페터 상 이름 자체가 힌츠페터라는 독일 기자분이 광주의 진실을 해외에 알렸던 그 엄청난 그 역사적 사건이 있었고 네. 그분의 성함에서 따온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가자의 목격자들을 이스라엘이 다 죽이고 정말 물리적으로 다 죽이고 있는데 지금 기자가 196명 넘게 가자지구 기자가 살해당했는데 근데 그럼 막 힌츠페터 얘기를 하면서 막 가자지구를 그렇게 희생당한 사람들을 추도하고 막 연대의 메시지를 쓰셨던 분이 지금 그런 이스라엘과 협력 관계를 가져가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광주에서 그런 걸 하면 안 되고 광주 비엔날레도 무슨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떼고 작년에는 이스라엘 관이 있었어요. 특별관이. 근데 이번에는 이름을 이스라엘을 빼고 이스라엘의 그 CDA 혼론이라는 미술관 이름으로 달았거든요. CDA 혼론 무슨 특별관이라고. 네. 그래서 그거를 되게 규탄하는 한국의 그 예술가 분들이 엄청 예. 많았어요. 몇백 명이 규탄하는 성명도 같이 내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광주 정신을 이렇게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를 같이 힘을 모아서 제가 지금 제일 생각하고 있는 게 그거여가지고 같이 힘을 모아서 일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이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더더욱 네.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이 생겼으니까.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